어쩌다 한시. 지금부터 영어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 시간 수능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곧 영어 듣기를 할 시간인데요.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나네요. 그쵸? 오늘은 목요일, 낮을 책임지는 체크포인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졸린 눈 비비지 마시고 준비운동으로 기지개 한번 쭉 피고요. 11월 16일, 벌써 11월 절반이 지났어? 네, 목요일 어쩌다 한시 지금 출발합니다. 바쁜 일상의 뉴스도 신문도 챙겨 모기 힘든 당국인들을 위한 시사상식 프로그램. 체크포인트. 네, 오늘 체크포인트,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짐작하실 만한 눈에 띄는 이슈가 있는 한 주였는데요. 한 주라기보단 큰 사건이 어제 터졌죠. 시사브리핑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민찬입니다.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귀순 병사의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교수는 어제 오후 취재진과 만나 환자는 여전히 많이 심각한 상태라며 향후 수술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며 고도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앞서 이날 오전 이 교수는 적어도 앞으로 열흘 동안은 고비를 계속 넘어가야 할 것이라며 출혈이 심한 쇼크 상태에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있다며 개복 상태인 것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의 생명이 지장이 없다고 섣불리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한편 이 교수는 지난 13일 오후 3시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의 집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날 몸에 박힌 탄두 5발을 제거하는 등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은 귀순 병사는 향후 2차, 3차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필리핀 마닐라 연설에서 북핵을 동결하고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는 식의 협의가 되면 그에 상응해 우리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 폐기 의사를 밝히고 대화를 시작한다면 문 대통령이 천명해온 동결 폐기라는 2단계 북핵 해법에서 단계별로 북한에 상응하는 보상을 미국 등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현재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후 마닐라 시내 젠 호텔에서 가진 수행원 취재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단계적 보상 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언급한 뒤 대화에 들어간다면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문 대통령은 또 단계별 보상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우선은 대화 여건이 조성되어야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상황에 비춰보면
이른 시일 내에 단숨에 완전한 폐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 동결하면 무엇이 조건이라는 말을 할 상황은 아니며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 북한을 제재, 압박하는 강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번 주 핫토픽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가 16일로 예정됐던 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것은 시험을 강하게 당하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경북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수능 시험장 등 상당수 학교가 적지 않은 피해를 본 데다 수능 당일에 여진이 발생할 경우 시험 차질은 물론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수능일에 큰 여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진 피해가 심한 포항 지역의 경우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결정적 연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포항은 지금 물리적으로 수능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포항 여고의 경우 교실 벽과 칠판 사이 심각한 균열이 일어났으며 창문과 출입문도 떨어졌습니다. 교실 형광등과 텔레비전이 떨어진 학교도 있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면서 건물 출입이 불가능해 아예 내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치 못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포항 지진 직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수능 연기를 요청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한 청원인은 건물이 무너지고 금이 가 있는 학교가 많아 정상적인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태라며 적어도 최소한의 안전 점검 후 시험을 치르는 데 관련 부처가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기자회견에서 학생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과 시험 시행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능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애초 교육부는 지진 발생 직후만 해도 수능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지만 차츰 피해 상황이 파악되면서 입장을 바꿔 수능 연기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말했듯 수능 시험장 대상 학교들의 상황은 많이 좋지 않습니다. 포항고가 균열이 가장 심했고 포항여고에서는 뒷담이 무너졌습니다. 포항여자 전자고와 유성여고에서는 벽 타일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비시험장인 포항중앙고에서도 균열이 일어났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예정대로 시험을 치른다 해도 학생들이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설 파손으로 영어 듣기 평가 등에서 차질이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큰 사고 없이 시험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기대했던 성적을 못 받은 피해 지역 학생들이 다른 수험생들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러 불공평했다고 주장할 경우 소송 사태로 비화될 우려도 다분합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의 관심사이자 대학 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능을 불과 하루 전에 연기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철저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시험지가 이미 전국 시험지구에 배송돼 관리와 경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도 연기 결정을 주저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특정 지역에 한해서만 시험을 연기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능 연기 여부를 두고 교육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청와대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지진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귀국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수능 연기가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문에 급박하게 결정됐다고 말한 것도 정부 안에서도 적지 않은 고민과 의견이 있었음을 내비치는 대목이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김 부총리는 사상 초유의 수능 긴급 연기 사태를 의식한 듯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내린 힘든 결정임을 이해해주고 수험생은 정부를 믿고 일주일 동안 컨디션 조절을 잘하여 안정적인 수능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이에 대한 찬반 의견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게 진짜 나라지. 잘하셨습니다. 불만도 있겠지만 강행했어도 불만은 많았을 듯. 이라며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을 응원하는 분위기의 댓글도 있었지만 지지와 반대가 엇갈렸습니다. 서울의 수험생 학부모 김모 씨는 포항을 생각하면 시험을 미루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사상 첫 수능 연기에 아이가 심리적인 위축을 겪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수능 연기의 여파 역시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연기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도 여진이 계속될 경우 수험생 안전은 물론 듣기평가 등에 큰 차질이 생긴다는 게 포항 현장에 내려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포항 한 곳에서만 수능에 문제가 생겨도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요. 김 장관이 이런 내용을 교육부 총리에게 보고했고 교육부 총리가 대통령에게 수능 연기를 건의해 최종 재가를 얻었다는 것까지가 이번 수능 연기 사태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수능 시험일 연기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두고두고 작지 않은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대학교, 언론사, 대기업 마케팅 일정 등의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고 많은 사회적 불만을 초래하는 이번 결정의 핵심은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여진에 의한 포항 수험생의 안전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더 대단한 건 이번 결정이 며칠 전도 아닌 수능 바로 전날 저녁에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는 자본에서 인간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환경이 주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이 수험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이번 사례를 되새기며 항상 공평하고 평등한 우리나라를 이끄는 주역이 되길 부디 응원하면서 체크포인트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찬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낮에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방송 체크포인트. 혹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 하시는 분이나 내가 체크포인트 아나운서와 함께 대담을 하고 싶다, 토론을 하고 싶다, 의견을 펼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카카오톡 소문자 DKBS 또는 DKBS 페이스북 메시지로 알려주세요. 게스트에 선정되면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녁에는 알짜배기 소식만 잔뜩 모아놓은 프로그램 알려주겠다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이나 전시의 소식부터 교내 각종 학사 정보와 행사들까지 귀로 듣는 포털 저녁 6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어쩌다 한시에 저는 김민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윤주영, 기술 서수희, 진행의 김민찬이었습니다.